오늘 그 이해찬 전 총리께서 영원히 이제 우리의 곁을 영면에 이제 드셨죠. 우리의 곁을 떠나시는 날이었습니다. 오늘 이해찬 전 총리의 연결식이 진행이 됐는데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정말 오열을 하시더라고요. 상당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김민석 총리가 이제 추도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진짜 가슴이 아팠는데 그 이재명 대통령님이 괜히 이해찬 총리에게 일을 시켜서 그러니까 민주평통 수석 부위원장 역할을 으로 임명을 하는 바람에 이해찬 총리께서 돌아가신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팠다, 뭐 이런 아프다 이런 이야기를 김민석 총리가 대신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게 이재명 대통령님 뭐 자책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뭐 활동을 하시면서 그 더 건강을 잘 지키실 수도 있었는데 아쉽게 이제 해외 출장을 가시는 바람에 이게 좀 무리가 되지 않았나 그런 점은 좀 아쉽긴 해요. 뭐 민주평통 역할을 하시면서 국내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또 뭐 이해찬 전 총리가 뭐 일을 대충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성심성의껏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쉽게도 우리의 곁을 떠나시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뭐 충분히 뭐 일을 더 하실 수 있는 그런 연세이셨기 때문에 뭐 대통령님께서 민주평통 수석 부위원장으로 임명을 해서 저는 뭐 이해찬 전 총리가 뭐 일찍 돌아가신 건 아니다. 뭐 대통령께서 뭐 자책을 하실 필요는 없다.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연결식에서 대통령님이 정말 오열을 하셨어요. 그래서 연결식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영상, 뉴스 화면들이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께 그 이해찬 전 총리를 떠나보내면서 대통령의 어떤 무거운 마음 함께 이제 그 짐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갖는 게 좋겠다 싶어서 대통령님께서 오열하시는 그 영상을 함께 먼저 만나보고 가겠습니다. 저는 박정희 독재하고도 싸웠고 전두환 독재하고도 싸웠는데 이 가짜치도 않는 놈하고 싸우려니까 전례가 없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큰 어른 이해찬 전 대표의 역할이 너무 커서 제가 감사 겸 격려 박수 한번 부탁드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일평생 공민으로 살면서 도기마다 국민들께 많은 성원을 받았습니다.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행복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애쓰셨던 고 이해찬 총리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고인의 영전에 꽃을 올리는 이재명 뭐 대통령님뿐만 아니라 옆에 계셨던 김혜경 여사, 그 김어준 방송에서 뭐 김혜경 씨라고
애써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실수로 잘 안 보여요. 예, 뭐 방송 활동을 수십 년을 해온 사람이 영부인을 씨라고 표현한다? 예, 그런 실수 잘 안 합니다. 예. 근데 뭐 한참 뜸을 들이더니 김혜경 씨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저는 저 의도적으로 한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예. 아무튼 김혜경 여사님도 진짜 뭐 오열을 넘어서 대성 통곡을 하는 뭐 이런 영상을 여러분들이 함께 보셨어요. 제가 뭐 한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재명 대통령께는 그 이해찬 전 총리가 은인 같은 분이시죠. 은인 같은 분. 이해찬이 없었으면 제가 이재명도 없었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똥파리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이재명 대통령을 경기지사 선거 때 민주당에서 쫓아내려고 했잖아요. 뭐 경기지사 선거 때뿐만 아니라 뭐 계속 그랬죠. 계속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의 이제 대선 후보로 성장하는 걸 막기 위해서 뭐 온갖 모략을 하고 없는 것도 만들어 가지고 공격을 하고 뭐 이제 대표적인 사건이 뭐 그 이른바 해경군 김씨 사건, 그다음에 김부선 사건. 뭐 김부선 사건 같은 경우에는 주진우, 김어준이 아예 앞장서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을 당해서 축출을 하려고 만든 이제 조작극이다. 뭐 이게 이제 거의 뭐 다 밝혀진 뭐 그런 상황입니다. 이걸 다 막아주신 분이 그 이해찬 전 총리세요. 이해찬 총리가 그 친문들의 공격을 다 막아주고 이재명 대통령을 지켜줬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님이 오늘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야 뭐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은 이재명 대통령님을 진짜 절대적으로 지지하죠. 뭐 90%가 넘는 뭐 이런 지지율이 90%에 육박하는 지지율이 지난 대선 후보 경선에서도 나왔고 지금 뭐 민주당 지지층의 뭐 8, 90%가 이재명 대통령님을 이제 지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 5년 전만 해도 뭐 2019년, 20년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그 선거법 위반 대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이재명 대통령님 지지율이 3%까지 떨어졌어요. 대선 후보 지지율이 3%까지 떨어지고 이낙연 지지율이 뭐 40% 뭐 이렇게 나올 때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원들조차도 이제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뭐 등을 돌렸던 경기지사 시절이었죠.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원들도 사실은 이재명을 버린 거였어요, 그때는. 물론 이제 3% 당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웠는데 뭐 지금도 여러분들 느끼시는 거지만 3% 가지고는 못 지키죠. 어떻게 지킵니까? 30% 가지고도 못 지키는데 3% 가지고 어떻게 지키겠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이해찬 전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님의 그야말로 키다리 아저씨가 돼서 그 모든 공격을 다 막아주고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의 이 자리까지 오실 수 있도록 방패막이 돼주신 분이 이해찬 전 총리입니다. 좀 그런 썰이 있는데 그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SNS에 보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뭐 그런 루머도 도는 것 같은데 이해찬 전 총리가 뭐 베트남에서 합당 소식을 듣고 급거 귀국을 하시다가 이제 그 심정지가 오는 이런 상황이 됐다라는 이제 뭐 썰이 돌더라고. 그거야 뭐 사실인지 아닌지 뭐 알 수는 없죠. 그런데 아무튼 저는 뭐 그 얘기가 사실이건 아니건 간에 이해찬 전 총리님이 지금도 민주당에서 큰 어른으로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많거든요. 특히 뭐 정청래나 조국이나 이거 하바리들이 저렇게 날뛰면은 좀 가서 진정시키고 김어준도 좀 눌러놓고 이런 일들을 충분히 하실 수가 있는데 그 어쨌건 뭐 그 이해찬 전 총리께서
좀 생존해 계셨다라면 이게 친문들을 좀 단속하는데 대통령에게 좀 큰 힘이 뭐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적어도 5년 이상은 생존을 하셔가지고 이재명 정부를 또 많은 도움을, 이재명 정부에 많은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 먼저 떠나서 아쉽고요. 이해찬 전 총리는 저는 뭐 민주당의 큰 어른, 민주당의 큰 별이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키다리 아저씨다, 뭐 이런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저는 이제 민주당의 큰 어른이시기도 하지만은 민주진보 진영의 큰 어른이다. 예. 제가 그런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도 있어요. 왜 제가 이제 민주진보 진영의 큰 어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늘 송영길 대표님이 그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 이해찬 전 총리와 있었던 일화, 그러니까 처음 이제 국회에 입성해서 초선 때 이해찬 전 총리께서 세 사람의 정치인을 초대를 해서 식사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 세 사람이 김민석, 송영길, 임종석, 세 사람의 그 초선 의원들을 초대를 해가지고 식사를 같이 하셨는데,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지도자는 경제를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경제 공부를 좀 열심히 해라. 이런 이제 조언을 해주시면서 그 세 사람이 앞으로 민주당의 그 지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기재위나 이런 데서 초선 때 의정 활동에 좀 전념을 하면서 경제 공부를 많이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임종석이야 뭐 지금 좀 삐뚤어지긴 했지만은 이해찬 전 총리가 이제 보는 눈이 있으신 거죠. 이 젊은이들이, 당시엔 뭐 젊은이들이었겠죠. 앞으로 성장을 해서 민주당을 이끌어갈 이제 제목이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공부를 다 열심히 해가지고 진짜 민주당의 지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큰 정치인으로 성장을 해라. 뭐 이런 이제 조언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김민석 총리나 송영길 대표는 그 이해찬 전 총리의 조언을 가슴으로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했죠, 그죠? 예. 뭐 김민석 총리야 뭐 공부 열심히 한 거면 다 잘 아시는 얘기고, 송영길 대표도 마찬가지죠. 예. 공부하면은 제가 볼 때는 김민석과 송영길이 투톱이다. 예. 다른 건 모르겠는데 민주당에서 누가 공부를 제일 잘하느냐, 이러면은 송영길하고 김민석이 막상막하가 아닐까? 뭐 송영길 대표가 5개 국어를 한다고 그러나요? 5개 국어를 하고, 뭐 중국, 러시아에 대해서도 뭐 공부를 많이 했고, 또 경제 공부도 많이 하고, 뭐 이런 역할을 했고, 뭐 김민석 총리는 뭐 하버드에서도 공부하고, 중국의 칭화대에서도 공부를 하고, 또 국제 변호사 자격증도 있고. 그래서 공부 면에서는 이제 두 사람이 민주당의 그 누구도 이제 범접하기 어려운 이러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뭐 이미 알려진 얘기예요. 근데 그 길로 이끌어 주신 분이 김민석과 송영길을 그 길로 이끌어 주신 분이 이해찬 전 총리다. 그래서 단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키다리 아저씨였던 것만은 아니고, 민주당에서 인재를 발굴하고 또 그 인재들을 키우기 위해서 각고의 또 역할을 해주시고, 물론 이제 임종석 같이 공부하라니까 공부는 안 하고 골프 치러 다닌 뭐 이런 이제 실패한 케이스도 있긴 하지만은 진짜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서 민주정부 20년 얘기를, 20년 집권론을 처음으로 이제 이야기하시기도 했는데, 단지 뭐 대통령 한번 만들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정치를 하신 게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의 발전, 또 민주 세력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역할을 해주셨고, 이게 민주당 정치인들에게만 그런 역할을 하신 게 아니에요. 민주당뿐만 아니라 전체 진보 민주 진영에서 좀 실력 있고 능력 있는, 가능성 있는 이런 인재들을 보시면은 그 인재들을 키우기 위해서 진짜 아낌없이 퍼주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 뭐 이런 이제 소설도 있었는데,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돼서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누구보다도 잘하셨던 분이 이해찬 전 총리입니다. 제가 이제 직접 알고 있는 그 일화는 뭐냐면은 그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그 박근혜한테 그 닭깎기 마사오의 딸이냐 그래가지고 유명해졌던 그 진보당의 이정희 전 의원이 있죠. 이정희 전 의원이 사실 이제 그 싸가지로만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공부 잘하는 거는 뭐 진짜 김민석, 송영길에 못지않은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런 인물이 사실 뭐 민주당에 갔으면은 대선 후보급으로 성장을 할 수도 있었던 그런 잠재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정치인이었는데 이제 진보 정당을 선택을 해서 스스로 이제 어려운 길을 간 거죠. 물론 뭐 대선에도 출마를 하곤 했는데 그래서 이정희 의원의 실력에 대해서는 그 여야 뭐 그 민주진보, 민주진영, 보수진영을 떠나서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한나라당 의원들이 그 이정희 의원이 연설을 참 잘해가지고 그 이정희 의원실에 와가지고 공부를 했다고 그래요. 한나라당 의원들이 그 말하는 법, 뭐 글 쓰는 법 이거를 이제 공부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서울대 법대를 나왔는데 그 당시에 이제 여성 1등이에요. 전체 1등은 아니고 여성 그 수험생 중에 1등을 했던 사람이 이제 이정희 전 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천재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일 잘하고 실력 있고 머리 좋은 거 하나는 뭐 국회에서 이제 인정을 받았던 그런 인물이었는데 이해찬 전 총리님이 그 이정희 의원을 참 좋게 봤어요. 다른 당이지만은 진보당이지만은 같은 이제 진보 진영의 후배로서 상당히 좋게 봐서 그 이정희 의원에게 지역구를 물려줬습니다. 그래서 이정희 의원이 이제 국회에 입성을 하게 된 거죠. 아, 그때 이제 국회에 못 들어왔구나. 그때 선거 때 이제 여러 가지 또 문제가 터져가지고 그 비례대표로 선출이 됐다가 지역구 선거에서는 이제 그 사퇴를 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때 이정희 후보에게 지역구를 물려줬던 분이 이해찬 총리입니다. 다른 당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뭐 소속 정당을 떠나서 유능한 인재라면은 진짜 누구든 아낌없이 키워주신 분이 이해찬 전 총리예요. 그래서 오늘의 저는 이재명 대통령도 있는 거고 사실 김민석 총리, 송영길 대표도 있는 거죠. 임종석은 이제 문재인이랑 붙어가지고 삐뚤어지긴 했지만은 그 이해찬의 선구안은 틀리지 않았다. 타율이 매우 높은 거죠. 이재명, 송영길, 김민석을 키워냈으면은 저는 이해찬의 진짜 선구안은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최고가 아니었나. 그리고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은 민주정부 4번의 민주정부가 탄생하는 과정에서 언제나 또 큰 역할을 하셨던 분이 이해찬 전 총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진짜 앞으로 민주정부 20년 30년 가자 제가 뭐 이런 말씀을 줄기차게 드리고 있는데 우리 이해찬 전 총리께서 진짜 건강하셔가지고 민주정부 20년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적 장면을 함께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무튼 뭐 고인은 떠나가셨지만 고인의 뜻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해찬 전 총리의 못다 이룬 꿈, 민주정부 20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유운이라고 생각해요. 이해찬 전 총리 제가 뭐 직접 뵌 적도 없고 밥 한 끼 얻어먹은 적도 없지만은 대한민국의 우리 민주진영의 존경할 만한 어른으로서 어른이시기 때문에 제가 그 뜻을 받들어서 이해찬 전 총리의 제가 뜻을 받들어서 민주정부 20년을 제가 만드는데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이해찬 전 총리는 우리의 곁을 떠나셨지만 민주정부 20년의 꿈은 이제 시작이 된다. 그래서 이해찬 전 총리께서도 멀리 하늘나라에서 민주정부 20년을 위해서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고 가끔 저한테 오셔가지고 좋은 말씀 해주세요. 제가 접신이 되니까 그동안 이순신 장군 모시고 방송을 해왔는데 오늘부터는
이해찬 전 총리를 모시고, 예, 이해찬 전 총리님과 접신을 해서 제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이 소란스러울 때마다 언제나 저를 찾아주세요, 우리 총리님.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동안 진짜 생전에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 예, 하늘나라에서는 편안한 그런 삶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고요. 예, 편안하게 영면하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자, 뭐 대통령께서 오열을 하시고 오늘 뭐 영부인도 오열을 하시고, 예, 그리고 김민석 총리도 오늘 영상으로 못 보여드렸는데, 진짜 김민석 총리가 어찌 보면은 사실 뭐 이재명 대통령님도 이해찬 전 총리하고 인연이 오래되시긴 했는데, 가장 오래된 정치인은 뭐 김민석 총리죠. 예, 김민석 총리와 이해찬 전 총리의 인연이 이제 가장 오래됐다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정말 대성 통곡을 하시고 오열을 하시더라고요. 뭐 보고 있기 가슴 아플 정도로 그렇게 오열을 하셨는데, 참 이 김어준이 제가 볼 땐 갈 때가 됐어요. 어제 이제 밤 10시에, 예, 어젯밤에는 이제 다스베이더하고 방송 시간이 겹치죠. 김어준이 금요일 10시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다스베이더 공개 방송을 하는데, 제가 뭐 10시에 방송을 하니까 이제 김어준 다스베이더 방송하고 딱 겹칩니다. 예. 그래서 어제 뭐 제가 방송을 보진 못했는데, 오늘 이제 유튜브에 보니까, 예, 방송 준비하다가 유튜브를 봤는데, 이게 지금 어디서 만든 건지 모르겠으나, 예, 김어준의 쇼츠가 하나 올라왔어요. 근데 제가 이 쇼츠 영상을 보고 기가 막히더라고. 아, 이게 진짜 맛이 갔구나, 김어준이. 진짜 갈 때가 됐구나. 제가 이게 정상에 올라가면 이제 내려와야 하는 게 인생의 순리다, 뭐 이런 말씀 드렸는데, 진짜로 이제는 김어준이 내려올 때가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영상이 하나 있어서 우리 이해찬 총리 말씀 드리는 김에 이 영상을 한번 보고 가시죠.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뭐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이 될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기가 막히더라고. 일단 영상 한번 보시죠. 제가 폭로할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어제 장례식장에 갔다거든요. 상주가 이제 손님들 맞이하는 장소 옆에 보면 항상 작은 방이 있어요. 왜냐면 가족들이 교대로 쉴 수 있게. 저러고 나를 누가 부르는 거야, 방으로. 봤더니 이제 김현 의원, 최민희 의원, 이재정 의원, 그분들이 모여있어. 불론을박 중이야. 사모님이 조의금 받지 말라고 했다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양반들은, 아니 문상객이 왔는데 국이라도 한 그릇 떠먹여 보내야지 어떻게 그냥 보내냐고.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처음에 돈 좀 걷어가지고 물이라도 한 잔 드렸는데 맹물 주고라는 이게 너무 속이 상하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몰래 받자. 어떻게 몰래 받냐? 국회의원들한테 걷자. 아니냐? 그럼 선관위 문의해야 된다. 아니다. 이건 지역구민이 아니니까 괜찮다. 감독 일박 중이야. 그래서 내가 참전을 했어요. 봉투 투입하는 구멍 있잖아요. 구멍을 막아놨더라고. 구멍을 몰래 열자. 봉투는 구멍을 찾게 돼 있다. 내가 갔을 때는 사람들이 왔다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시 나가서 떡 사와서 두고 간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그 떡 먹었어, 나. 제가 폭로할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어제 장례식장에 예, 뭐 이 정도 보시죠. 저게 지금 어제 이제 이해찬 총리를 추모하는 뭐 그런 이제 특집 방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조문을 갔을 때 있었던 일화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는데, 저게 이해찬 전 총리를 추모하는 방송에서 해야 될 만큼 중요한 일화입니까? 예? 그 조의금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뭐 조의금을 안 받기로 했으니까요. 예,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식사 대접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게 뭐 중요한 얘기예요? 아니, 그런 얘기를 뭐 특집 방송에서 지금 이해찬 전 총리를 우리가 추억하는데, 저런 얘기 아니면 할 얘기가 없어요? 아니, 그건 그렇다 치고 뭐 전 저런 허접한 얘기를 수십만 명이 보는 방송에서 한다라는 것도 참 어처구니가 없죠. 예. 그게 뭘 그렇게 중요한 얘기입니까? 그리고 조의금 안 받기로 했으면 안 받아야죠. 뭘 최민이랑 또 김현이랑 또 나서가지고 이제 막
설치고 뭐 물론 이해찬 전 총리하고 뭐 가까운 인물들이긴 하지만은 거기서 뭐 밥을 대접하느니 마느니 뭐 본인들이 상주예요? 지들끼리 왜 논쟁을 하고 있어? 그 뭐 장내 위원들이 상주들이 해야 될 문제를 왜 자기들끼리 가고 또 감나라 배나라 예? 거기다 뭐 주접을 떨고 있습니까? 낄 때 안 낄 때 모르고 눈치 없고 이게 이제 문조털들의 아주 특징이에요. 아니 저기 그 영상을 제가 오늘 뭐 준비를 못했는데 문재인이 문상을 갔는데 거기 이제 아는 사람들이 많겠지 당연히. 그 문재인이 문상을 갔는데 거기서 뭐 반갑게 막 인사를 하고 있더라고 사람들하고 웃으면서. 참 이게 진짜 그 문바들의 어떤 그 정신세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봐요. 그리고 뭐 묵상을 조문을 하는데 예, 묵념을 해야 되는데 뭐 옆에 사람이랑 떠들고 있어 문재인이. 저 그거 보고 기가 막히더라고. 아니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 카메라도 많이 돌아가고 있는데 묵념을 안 하는데 뭐 그때 얘기 안 하면 안 됩니까? 그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예, 또 뭐 묵상을 하는 뭐 이런 장면이 카메라에 찍혔어요. 이게 진짜 저는 문바 무슨 종특인 것 같아. 왜 이렇게 나댑니까? 그 눈치 없고. 예? 거기서 뭘 그 본인들이 할 일도 아니잖아요, 그걸. 그 유가족들, 예, 유가족들 그 휴게실에 가가지고 본인들이 무슨 상주라도 되는 곳 되느냐. 예? 그 유가족들 쉬는데 왜 본인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엉뚱한 소리들 하고 있냐고. 그리고 김어준이 뭔데 또 거길 기어 들어갑니까? 아니 지가 뭔데 다 떠나서. 뭐 고인하고 뭐 고인이 김어준 방송에 뭐 몇 차례 출연한 건 있고 김어준하고 뭐 친분은 있지만 그 유가족들 쉬는 곳에 막 들락달락할 만한 그런 위치인가? 그런 건 아니지 않아요? 뭐 제 두 사람의 관계를 뭐 잘 모르기 때문에 예, 제가 뭐 과민 반응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뭐 거기 가고 뭐 떡을 먹었느니 뭐니 이따위 소리를 그걸 방송에서 왜 떠들고 앉아 있습니까? 그렇게 할 얘기가 없어요? 이해찬 전 총리에 대해서? 아니 저는 알지도 못하는데 지금 뭐 30분째 지금 길게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 30분에 걸쳐서. 그렇게 할 얘기가 없나? 그 70여 년의 생을 한두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얘기가 없어가지고 뭐 저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장례 기간이 안 끝났잖아요. 오늘 이제 연결식을 오늘 한 건데 어제는 이제 애도 기간인데 어제까지는 오늘까지는 애도 기간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적어도 낄낄대지는 말아야지. 뭐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다 쳐도 저렇게 박장대소를 하면서 낄낄대야 됩니까? 그 뭐 사이코패스야? 저게 장례식장 가갖고 춤추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저게? 저 미친놈이죠 사실. 아니 옷은 뭐 그 상복을 입고 앉아가지고 낄낄대고 뭐 아니 그 웃기지도 않아. 난 그게 왜 웃긴지도 잘 모르겠어요. 뭐 진짜 웃긴 얘기를 해서 웃음을 참을 수가 없는 뭐 그런 지경이었다라고 한다라면은 뭐 그럴 수도 있나 보다 하겠지만은 아니 이게 뭐 웃긴 얘기도 아닌데 그 뭐 막 박장대소를 해. 그 애도 기간에 지금 뭐 국가장으로 치러지고 있지는 않지만은 대통령 총리가 직접 나서가지고 장례를 주관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면은 이게 이제 사실상의 국장인 거잖아요. 응? 사실상의 국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 우리가 사회장으로 하고 있지만은 그 뭐 유가족들의 뜻을 받들어서 국장을 안 한 것이고 소박하게 사회장을 하고 있지만은 대통령과 총리가 나서서 주관을 하고 있으면 그건 국장이나 다름이 없는 거지. 그런데 저렇게 낄낄대고 있어? 눈치가 없는 겁니까? 어디 모자란 겁니까? 그래서 아무튼 뭐 저 영상을 보니까 아 이제 제가 김어준이 갈 때가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갈 때가 됐구나 이제.